따지하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번 시간에 했던 정규분포 적분회에서 등장했던 폴라 코오디네이트 극좌표계와 또 뭐였죠? 야코비안 트랜스포메이션, 이제 수학자 이름인데요. 야코비안이 개발한 트랜스포메이션 할 때 적분에 어떠한 팩터를 곱해줘야 되는지, 어떠한 양을 곱해줘야 되는지를 저희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1번을 하다가 길어지면 오늘은 1번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 폴라 코디네이트란 무엇인가? 일단 폴라 코디네이트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XY로 이제 좌표계를 표시를 하잖아요. 이게 그 데카르트가 개발한 카테시안 코디네이트입니다. 왜 데카르트인데 카테시안일까요? 아무튼 이제 일화를 보면 데카르트가 침대에 누워있는데 이제 몸이 자주 아팠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는 오늘도 몸이 아파서 누워있는데 파리가 병동에서 날아다니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이제 모기 소리 때문에 잠 못 주무시는 분들 있죠. 그것처럼 이제 데카르트도 신경이 쓰였을 텐데 이 사람은 수학자답게 이 모기의 움직임을 보면서 저 녀석의 위치를 표시할 수 없을까 해서 이 좌표계를 고안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좌표계의 한계점이 뭐냐면 거리를 나타내는 데 있어서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 이제 피타고라스 형님께서 개발하시기를 이렇게 거리가 정의가 되죠. 이제 이렇게 거리를 정의하는 공간을 우리가 유클리디안 스페이스라고 부를 겁니다. 항상 스펠링이 자신이 없네요. 잠시만요.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유클리디안 스페이스고요. 그래서 누가 개발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폴라 코오디네이트 라는 게 등장을 하는데요. 이제 단순히 얘를 원점에서 떨어진 거리와 각도만으로 위치를 표기하는 겁니다. 이제 x, y 변수 두 개로 좌표를 표시했을 때 이거를 변수 하나로 표시할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정보를 잃지 않으려면 두 개의 좌표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x는 여러분이 코사인 사인의 정의의 확장에서 많이 보셨듯 이렇게 정의가 될 거고요. 이제 이 친구의 장점은 이 원의 좌표를 표시할 때 단위원이라고 해봅시다. 원래는 이렇게 복잡하게 식을 써야 되지만 R은 1 이렇게 원의 방정식을 간단히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직선의 방정식도 원점을 지난 경우에 한해서 원점을 지나는 경우에 한해서 뭐 이게 4분의 파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원래는 y는 x인데 얘를 그냥 세타는 4분의 파이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주의를 하실 점은 세타는 4분의 파이라 하면 이제 R은 0 이상이니까 여기만 표현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이제 conventionally 관습적으로 R이 음수인 경우를 허용해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이제 편한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타는 4분의 파이 하면 아마 반직선이 아니라 직선 형태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기한 거 한 녀석만 소개해드리자면 R은 코사인 세타. 이거 어떻게 생겼을까요? 그래프 R은 코사인 세타. 이제 원래 뭐 일반적인 풀이법은 양변에 R을 곱해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이고 이게 x니까 x-2분의 1의 제곱 더하기 y제곱은 2분의 1의 제곱이다. 이렇게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 방법만 있다면 제가 소개를 안 해드리겠죠.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냐. 이게 2분의 1, 길이도 2분의 1. 이제가 지름이 지금 1인 상황이에요. 1인 상황. 제가 지금 발음이 안 좋은 게 조금 피곤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밤에 찍다 보니 항상 졸린 컨디션으로 찍게 되네요. 어쨌든 좀 양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감사하겠고요. 네, 이게 이제 세타라고 했을 때 지름이 1이기 때문에 여기 길이가 얼마일까요? 코사인 세타. 원점에서 떨어진 거리가 계속 코사인 세타죠. 세타가 변함에 따라. 여기서도 R이 코사인 세타죠. 그러니까 R은 코사인 세타를 하면은 이렇게 되겠구나. 그러면 세타가 2분의 파이를 넘어가면 코사인 그래프 어떻게 돼요? 코사인 그래프가 음으로 가죠. 음으로.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냐면 음으로 가면은 반대편에 그려집니다. 반대편에 원래 양수라면 똑같이 그려졌겠죠. 이렇게. 근데 이제 음수기 때문에 여기 그려지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왔죠.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갈까요? 또 음수로. 그러니까 사실 지금 세타는 여기를 향해 있는 겁니다. 여기를 향해 있는데 음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고 여기서 이렇게 가는 동안 반대편에 그려지니까 원을 한 번 더 돌게 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다시 양수죠. 양수니까 여기서부터 양수여서 이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원을 두 바퀴 도는 모형이 되고요. 이제 한 바퀴만 돌고 싶다. 그러면은 뭐 0부터 파이 혹은 세타를 이렇게 정의해도 되겠습니다. 그럼 딱 한 바퀴만 돌아서 아마 1대1 대응이 되겠고요. 야코비안까지 간단하게 해볼까요? 간단하게. 이제 이걸 전부 다 다루면 좀 이것도 내용이 길 텐데 잠깐 스펠링 좀 죄송합니다. C가 하나네요. 야코비안은 C가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야라고 읽는 이유는 J가 모음이고 아에서 모음을 하나 붙여주는 그런 효과를 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코비안이라고 읽으시고요. 이제 얘를 간단히만 설명을 하면 우리가 이 XY 평면에서 굉장히 어려운 녀석을 다룰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녀석을 다룰 건데 이 녀석을 좀 쉽게 다루기 위해서 좌표 변화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여기로 트랜스포메이션이 돼요. 그러니까 XY를 어떤 함수로 매개화를 시켜서 그러니까 UV 플레인에서 XY로 가는 어떤 변환을 생각하는데 얘로 가면은 그러니까 UV를 잘 고르면요 이제 UV와 이 T를 잘 고르면 이 복잡한 곡선들이 직선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이렇게 모양이 예뻐집니다. 그래서 얘가 U면 여기가 DU라는 길이 더해져서 U 플러스 DU 이제 수학과분들은 델타 U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가 V면 dV V 플러스 dV 델타라고 해볼까요? 더 엄밀하게 이제 이제 델타 A가 UV 플레인에서 델타 A는 area라는 겁니다. 델타라고 한 거는 이걸 이제 잘게 쪼갰기 때문에 미소까지는 아니어도 작은 면적입니다. 그래서 델타 U 곱하기 델타 V일 텐데 얘가 이제 여기로 가면 이제 얘를 근사를 하는 거예요. 이 평행사변의 넓이가 될 텐데 이 평행사변의 한 변의 길이가 얼마냐 그걸 이제 보려면 얘는 뭐 U를 고정했을 때 U fixed V fixed라 할까요? 얘는 이제 V를 고정하면 이거죠. 네, 이게 이렇게 됐다고 해봅시다. 이 직선이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래 직선이 얘가 됐다고 해보면 이제 여기서 U에서 델타 U만큼 더했죠. 델타 U만큼 더해서 U의 변화에 의해서 지금 이만큼 움직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U의 변화가 만들어낸 이 XY의 변화인데 누가 만들었어? 이 U가 만들어낸 변화에 주목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한 번에 쓰면은 이제 얘는 각각 U, V에 대한 함수고 얘는 각각 100점 벡터 표시를 이렇게 꺽쇠로 하기도 합니다. 이 함수의 괄호랑 구분 지을 수 있고 또 좌표 표기랑도 구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좌표와 이제 벡터는 다른 개념이므로 이제
이렇게 표기하는 미적분학 책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얘를 U에 의한 변화에 의해서 U에 의한 변화니까 U 플러스 델타 U. V는 픽스돼 있고 얘는 이제 어떤 거에 근사를 할 수 있느냐? 네, 얘는 U로 미분한 벡터를 이제 독립변수에 뭐라 하죠 이거를? increment change amount를 곱한 걸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자, 여기까지 설명하면 너무 기니까 이제 이거는 V fixed 뭐 이제 벡터 미분은 이거를 두 번 쓸 필요 없는데 벡터 미분은 이제 성분별로 하는 겁니다. 이제 두 개를 구했을 거 아니에요. 델타 V 얘는 이제 얘가 되는 겁니다. 얘가 RV dV 델타 V고 여기가 RU du가 되는 건데 그러면 이제 델타 에어리어 XY는 이제 뭘로 구사가 되냐? 행사변 너변이니까 이제 이 두 벡터 가로 곱하기 세로의 크로스 프로덕트에 이제 놈을 씌운 이렇게 돼서 네 델타 U 델타 V가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쓰기 귀찮으니까 이렇게 쓰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로우 벡터가 RU, RV고 네 그래서 이 넓이의 B가 우리가 말하는 야코비안 벡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서 이제 XY와 R 세타 이렇게 가는 걸까요? 네 이렇게 가는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때 야코비안 값이 R, dr, d세타가 dx, dy랑 같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R인지 확인을 해보자면 이제 기호는 아마 이렇게 쓸 겁니다. x, y, u, v 이게 절대값인데 잠깐 빼겠습니다. 그러면 UV가 아니라 이제 R 세타고요. 얘를 R로 미분한 거, 얘를 세타로 미분한 거. 그러면 얘는 유닛 벡터가 되고 얘는 회전한 벡터가 됩니다. 그리고 계산을 해보면 네, R이 나오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했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 부분
이 부분이 좀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이 부분과 이 크로스 프로덕트에 대해서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그러면 잠깐 복습하고 끝낼게요. 오늘은 극좌표와 야코비안 그리고 좌표계 변환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색을 다르게 해야겠다 했는데, 이제 우리가 흔히 쓰는 데카르트 좌표계는 데카르트가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유클리드 공간이고, 우리가 배운 수학은 이제 폴러 코디네이트 극좌표계를 쓰면 어떤 것들은 굉장히 간단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더라. 이게 이겁니다. 그리고 야코비안이라는 건 이 변환, 점의 이동, 매핑에서 넓이 사이에 수량 관계를 나타내는 량이라고 보시면, 비율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기를 외적이므로 이제 행렬의 디터미넌트 계산하듯이 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싱쿨러